안녕하세요, 수지 센세이입니다. 여러분, 일본어 공부 쉽고 재미있게 하고 싶은데 처음에 히라가나 외우다 지쳐서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사실 일본어 회화는 문자 하나 몰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일본어 회화가 마냥 막막한 그런 왕초보분들을 위해서 왕초보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을 준비해왔어요. 오늘 이 영상 딱 하나만 보셔도 일본 여행 가셔서 일본어로 한두 문장 정도는 정말 완벽하게 뱉으실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일본어 히라가나도 모르던 상태에서 60일 만에 일본어 회화를 마스터한 그 방법을 담은 강의가 있거든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 하나가 있는데 선착순으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드리는 영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야말로 나 진짜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끝장 보겠다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강의도 수강하시고 챌린지까지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제가 왕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딱 PPT를 하나 만들어 왔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4종류를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일본 여행 가셔서는 물건 살 때, 그리고 길을 물을 때, 카페 주문할 때, 인사할 때 곤란하거나 헷갈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조금 더 평상시보다는 천천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들어갈 첫 번째 파트는요, 물건을 사는 건데요. 일본어로 치면 오카이모노라고 해가지고 정말 쇼핑에 필요한 표현 들이 됩니다. 일본 여행 정말 우리 가깝기 때문에 자주 갈 수도 있고 짧더라도 정말 꽉꽉 차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제품들을 쉽게 사오게 하기 위한 표현들이 되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같이 읽으면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배울 건요, 바로 이 표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그저, 그 친구들인데요. 제가 한 번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코레입니다. 코레, 이거는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본어로 장난치면서 많이 써오셨을 것 같아서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딱 집어서 이것, 저것, 그것 이렇게 말하실 땐 뒤에 레가 붙는다.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코, 이 자체가 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이곳, 뭐 이런 걸 말할 때도 계속 이 친구가 똑같이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아까 나왔던 그 친구네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레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에는 문법적인 설명도 같이 해야 될까 싶어서 일단 교과서적인 그런 설명도 조금 적어놓긴 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내 가까이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아래,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바로 이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래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요,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찾고 있는데 길을 못 찾겠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럴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는 말이 아노 이거잖아요. 아노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아노 이거 일본어로 이렇게 씁니다. 어랏 앞에 있는 똑같죠. 여기가 바로 포인트예요. 아노 일본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한테 말 걸 때 저기요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노입니다. 그래서 저기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저가 바로 이 아다 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거 어떻게 말하지 생각할 때 아노 저기요 이걸 같이 세트로 알아주시면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래라는 표현은 저것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책상의 내용으로서는 너, 나, 둘 다에서 멀리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다만 이게 어렵거든요. 일단은 우리 의미 먼저 파악하고 깊게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요, 소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레라는 표현, 이게 조금 어려워요. 처음 봤을 때 소레?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그저 순서대로 기억해라. 화자에서 얼마나 뭔지 알고 싶으면 이그저 순서대로 기억해라.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법책에도 똑같이 이그저 순서대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일본에 살면서 이런 문법적인 설명이 굉장히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만의 규칙을 세웠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요, 내가 가장 많이 쓰고 내가 친구랑 전화를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먼저 쓰는 것을 앞에
일단 더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친구랑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둘한테서 뭐니까 아래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더 가까우니까 그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정말 머리가 아프고 사실 정말 말해야 되는 타이밍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일단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거, 일단 바로 앞에 있는 이거 주세요. 고래, 이걸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아래예요. 이 아래를 왜 많이 쓰냐면요, 저것이라고 말할 때도 많이 쓰겠지만 아래는 저것이라는 뜻 말고도 정말 많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떠올리면서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래라고 하는 표현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어라랏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예약을 했는데 여기에 내 이름이 없대. 그럴 때 에? 아래?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뭔가 좀 거시기하긴 한데 멋시기하긴 한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아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랑 말할 때 좀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때 저도 아래는 다께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래라는 친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한테서 멀리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 생활에서 많이 쓰는 친구이다라는 그런 의식은 조금 가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코, 소, 아 순서가 아니라 코, 아, 소 순서로 주로 설명을 드리곤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사실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단어들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코레는 여러분 아마 알 것 같아요. 근데 아래? 이거 못 외우시겠다면 저기요 라는 표현 기억해두기. 그리고 이 두 개 다 아니다? 그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소래. 이렇게 세 가지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쨌든 앞글자를 외워놓고 싶으신 분들, 저처럼 조금 생활감 있게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 아, 소 순서대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이름만 기억할 수 있다면. 코, 소, 아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코, 아, 소로 외우면 장점이요, 바로 코뿔소로 외울 수 있다. 일단 코뿔소 이렇게 외웠을 때 이 아라는 표현은 우리 너무 잘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코뿔소로 외우시면 된다.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노가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어느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게 좋으세요? 할 때 노래가 이 데스까? 혹은 노래가 스키 데스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첫 번째 표현으로 고래, 아래, 소래, 노래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옷을 사실 때 사이즈를 고르거나 하시는 상황에 있어서 정말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인 만큼 한번 귀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라는 친구는요, 지금은 레가 붙어 있긴 하지만 이 뒤에 노가 오기도 하고 코가 오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 의문형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계속 저도 반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코, 아, 소, 노 배웠으니까요, 저랑 바로바로 실천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 눈앞에 바로 가까이 있는 거, 이 제품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메이크업 픽서예요. 일본에서 쓰는 건데 이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코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긴 하겠지만 그냥 일단 여러분 지금은 한국어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이것이니까 고래가 됩니다. 고래와 난데스까? 라고 우리는 평상시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은요, 제가 여러분과 지금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랑 영상통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물어볼 거냐면요, 그건 뭐예요? 그거 뭐였죠? 이저그 혹은 이그저에서 그것이라는 거 우리 아까 배웠어요. 소래였죠. 제가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소래와 난데스까?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건 뭐예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그냥 이 거리감이랑 상관없이 일단 아래와 난데스까? 라고 일단 뱉어보셔도 문제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직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입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창피해하지 않고 뱉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거저거 그거 조금 틀렸다고 해서 전혀 점원분이 이상하게 보지 않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셔서 일단 뱉어보는
연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일단 제가 지금 사실 이렇게 촬영을 해야 돼서 보조 배터리들이 사방에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점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아나타와 당신은 노래가 스키 데스까? 어떤 게 좋으세요? 혹은 노래가 이 데스까? 어떤 게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좋아요 라고 말하고 싶으실 땐 어떻게 대답하실 거죠? そうですね. これがいいです.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게 좋아요 라고 하신 분들은 あれがいいです.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이거 아직 못 외웠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계속 이거 사용하면서 이 영상 이어갈 거거든요.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갈 표현은요. 물건 살 때 쓰는 숫자입니다. 아 이거 어렵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적어도 1개 아니면 4개까지 한번 외워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같이 감을 익혀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일본어에는 숫자를 읽는 표현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숫자 뒤에 어떠한 것이 오냐에 따라서 발음이 가끔 바뀌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들 좌절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음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요 정말 내가 잘하는 거 몇 개만 있으면 자신감이 확 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단어들로 자신감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개수를 셀 때 표현을 4가지만 같이 읽고 갈게요. 1개는요 1つ, 그리고 2개는요 2つ, 3개는요 3つ, 4개는요 4つ가 됩니다. 아 이렇게 배우면 어떻게 외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기본적으로 몇 개라는 숫자를 셀 때 스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눈치채 주시면 좋아요. 이게 큰 도움이 되고요. 이 히토, 후다, 밋, 요거 어려우시겠지만 계속 말해보면 입에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먼저 외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여행을 간다 하시는 분들은 히토츠 쿠다사이, 그리고 둘이 간다 하시는 분들은 뭐 후타츠 쿠다사이, 그리고 동반으로 여행을 간다 하시는 분들은 요츠 쿠다사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만 외워도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요 히토츠를 외웠다면 한 명이에요 했을 때 히토리를 외울 수 있게 되고요. 후타츠도 똑같이 활용을 하셔서 2명이에요. 후타리 라는 표현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실 때 이런 표현 도저히 못 외우겠어요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그 숫자 뒤에 코를 붙여서 써주셔도 괜찮아요. 2개, 2코, 3개, 3코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한국 뜻으로 몇 개, 1개, 2개, 3개, 4개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만 이 숫자들이 예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쓰시기 위해서 이 4개 표현은 부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벌써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퀴즈 한번 내고 갈게요. 요거 몇 개죠? 히토츠, 히토츠 데스. 그리고요 2개는 어떻게 말해요? 후타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했었죠. 2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후다리, 후다리 데스. 그리고 3개를 가지고 싶을 때는 미츠 해서 미으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4개 도시마스까? 어떻게 할까요? 요츠니 나리마스. 요츠 데스. 그렇게 4개까지 우리는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조금 이미 일본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조금 간지나게 어떻게 쓸 수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 제스처를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에서는 숫자 셀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조금 달라요. 3부터 차이가 납니다. 저 3명이에요 할 때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신다면 아무리 발음이 좋아도 저 사람 외국인이구나 티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3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3명이에요 할 때 3인 데스, 3개 주세요, 미츠 데스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일본 현지인처럼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4개, 5개는 괜찮아요. 6개부터는 여기 위에다가 개수를 하나씩 얹어주는 느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보다 더 일본인틱하게 표현할 수 있다. 사실 우리가 일본어 배우는 게 간지나기 위해서도 있잖아요. 간지나실 거면 제대로 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6명, 이렇게 7명, 이렇게 다 계속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꿀팁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이제 우리 이왕 오신 김에 조금 더 단어도 알아가고 바로바로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옆장에 제가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일단 한 번씩 표현들을 읽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이에요. 미즈라고 합니다. 미즈. 사실 미즈보다는 앞에 오를 넣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할 때 오미즈라고 해주시면 좋아요. 그치만 이 오미즈는 일반적인 물을 말하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나 따뜻한 물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전 제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왕초보만을 위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표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피. 한국인은 커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커피, 코히라고 합니다. 코히. 이건 무조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빵은요, 팡이라고 합니다. 팡팡 터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빵이긴 한데 사실 빵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팡이라고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아메. 이 아메는요, 사실 단독으로 쓰는 것보단 앞에 무언가 붙여 쓰시는 게 더 사용이 좋거든요. 어떤 걸 붙이면 좋냐? 여러분들이 돈키호테에서 많이 사오시는 목사탕 있잖아요. 일본 목사탕 진짜 좋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노도아메. 이 노도가 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플 때 먹는 목사탕은 노도아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도아메. 이렇게 해두시면 여러분 목 아플 때 노도 이렇게만 해도 약을 받을 수 있게 된다까지 알아주시면서 이어서 우산이에요. 요즘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산 알아두어야 됩니다. 가사라고 합니다. 이어서 마지막 펜은요, 펜. 똑같죠, 거의. 펜까지 알아두시면서 이걸 활용해서 우리는 문장으로 이어가 볼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게 이 조각을 알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이해도 안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만큼 제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여러분들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표현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문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 주세요라는 표현 아시죠? 쿠다사이. 이거 하나를 일단 돌려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거 하나 주세요. 또 하시마스까? 이거, 고래, 하나, 히토츠, 주세요, 쿠다사이. 이어서 한번 발음해 볼까요? 고래, 히토츠, 쿠다사이. 한 번 더. 고래, 히토츠 쿠다사이. 이거 하나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개수를 요청하는 걸 방금 배워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것, 저것, 그것만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문을 통해서 기억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거 하나 주세요. 고래 히토츠 쿠다사이. 고래 히토츠 쿠다사이. 두 번째는요, 저거. 아까 저 뭐였죠? 저기요, 그거예요. 저거는 아래 해서 2개니까요. 후타츠 쿠다사이. 아래 후타츠 쿠다사이. 저걸로 2개 주세요. 우린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어서 3개도 들어가 볼 텐데요. 3개. 미츠였죠. 근데 이번엔요, 물을 달라고 해볼 거예요. 방금 우리 보고 왔어요. 미즈. 근데 가능하시면 앞에 오를 넣어주시면서 오미즈 히토츠 쿠다사이. 오미즈 히토츠 쿠다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4분이 가셨다, 그렇기 때문에 4개가 필요하다 하시다면 요츠 쿠다사이. 무엇을요? 물을요. 오미즈오 요츠 쿠다사이. 이렇게 해주시면 컴백기네스. 완벽합니다. 제가 저번에 라이브 했었잖아요. 라이브 이후로 목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음정이 흔들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번 때 말하고 싶은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거 하나 더 주세요, 물 주세요 할 때 고레 히토츠 쿠다사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빵을 먹을 때 너무 맛있어요, 하나 더 주세요 할 때 팡 히토츠 쿠다사이 말할 수 있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배웠던 표현은 이렇게 고래 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개수 표현을 넣어준 상태에서 쿠다사이를 넣는 거, 이걸 우리가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들어갈 건 뭐냐면요, 바로 실전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다듬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듬냐? 그냥 말 그대로 한 조각만 더 추가해주면 돼요. 그 조각을 어떤 거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은요, 스미마생입니다. 이 스미마생이라는 단어가 정말 마법 같은 단어이거든요. 말 그대로 저기요 할 때도 쓰이고요, 실례합니다 할 때도 쓰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할 때도 쓰입니다. 심지어 감사해요 말할 때도 스미마생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만 잘 맞추면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스미마생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방금 배우신 코레 히토츠 쿠다사이 같은 거 앞에 스미마생 이거 하나만 넣어주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어서 하나 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것도 같이 알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를 요구한 상태에서 그걸 받았을 때 감사 인사까지 우리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까지 마지막에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일본인들이 봤을 때 스고이 라고 생각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문장으로 정리해서 저랑 함께 읽어보시죠. 첫 번째, 저기요, 저 이거 하나 주세요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스미마생, 고래 히토츠 쿠다사이, 이렇게요. 그냥 사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코레 히토츠 쿠다사이 해도 괜찮지만요, 조금 더 예의 바른 한국인으로서 스미마생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때 말하는 겁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요. 이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텐데요. 이번에는 저기에 있는 세 개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미마생 하고 일단 불러요. 스미마생, 아래 미츠 쿠다사이, 아래 미츠 쿠다사이, 저거 3개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고래, 아래, 소래는 거리감보다는 정말 의미에 맞춰서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한국어를 일단 머릿속에 떠올리신 상태에서 그 조각에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표현도 사실 말로만 해서 방구석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점원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잠깐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님으로 와 있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있는 말들을 읽어보시는 겁니다. 조금 기억이 나신다는 분들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쪽을 표현, 여기도 이쪽을 표현, 한국어 뜻을 따라서 일본어를 떠올리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먼저 제가 점원이기 때문에 이라샤이마세 라고 할 거예요. 이라샤이마세. 여러분들은 이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저기요, 빵 2개 주세요. 맞아요. 스고이. 스미마센. 빵 2つ 쿠다사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빵 3개 주세요로 해볼게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스미마센. 빵 3つ 쿠다사이. 스고이 데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 이어서 하이 하고 빠바바 해서 들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점원만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레데와 스타트. 이라샤이마세.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이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스고이 데스. 벌써 우리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놨기 때문에 일본 가셔서 어렵지 않게 대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해볼 건요, 바로 돈세기입니다. 사실 이 돈세기가 저희 지금 강의 속의 챌린지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곳이 되는데요. 우리는 사실 지금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모든 게 다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가도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금을 위해서 지금 간바리마스, 조금 열심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딱 6가지만 알아가도록 합시다. 일단 1, 2, 3 이거예요. 1, 2, 3 어떻게 읽죠? 1, 2, 3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사실 한자도 한국에서 외우는 한자랑 똑같기 때문에 쉽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장어집을 가서 뭔가 메뉴판을 봤을 때도 1,000엔, 2,000엔, 3,000엔 할 때 1, 2, 3 이거 뒤에 그냥 똥똥똥 공으로 표현이 될 거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딱 이 부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큰 숫자의 단위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우리 한국인이 또 눈치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의 가격대이겠구나 다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00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100은요 100라고 합니다. 발음이 조금 어려워서 같이 발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스고이 좋아요. 이 100라고 하는 표현은 10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0이냐 300이냐 400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가끔 예외적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100, 몇, 뼈 비슷한 순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완벽하다기보다는 당장 쓸 수 있는 표현을 익혀가는 게 우리 오늘의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센 들어갈 겁니다. 센은요 100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센 이렇게 많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죠. 사실 일본 여행 가시면 돈키호테에서 많이 사시면 몇십만 원 사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만엔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만이라는 한국어는 일본어에서도 만이에요. 그래서 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100엔 할 때는 그냥 이렇게 100엔 하시면 되고 1000엔 하실 때도 센 하시면 되는데 1만엔은 달라요. 만엔은 한국어로도 그냥 만원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어에서는 1만원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에서는 1만엔 이렇게 해야 1만엔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만엔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100, 1000, 1만엔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1만엔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계산대에 와서 계산을 하는 것까지 사실 가능한데요.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아까 전에 히토츠, 후타츠, 미츠 알았잖아요? 어려우면 방금 배웠던 1, 2, 3을 활용해서 코레, 1, 코레, 니, 코레, 산이라도 뱉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얼만가요? 입니다. 이쿠라 데스까? 라고 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이쿠라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 이쿠라를 이름 조각처럼 활용을 해서 뒤에 데스까? 질문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딘가에 가서 가격이 궁금할 때 이쿠라 데스까?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여러분 스시 먹을 때 카이센동 해산물 덮밥 먹을 때 위에 동그란 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주황 색깔 알 그거 일본어로 이쿠라라고 합니다. 한자는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듣기에 발음이 같잖아요. 그걸로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이 이쿠라 도저히 기억 안 나요 하면은 카이센동에 위에 있는 그 주황색 알들 아 이쿠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쿠라 데스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예문 100엔입니다. 아까 배웠어요. 100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 조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데스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마스는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마스는 액션 조각 말 그대로 동사에만 붙는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은 데스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히토리 데스, 히토츠 데스, 이쿠라 데스, 100엔 데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100엔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쿠라 데스까? 100엔 데스. 여기 지금 약간 오타가 났는데 이렇게 200엔입니다. 똑같이 니 100엔 데스 이렇게 하면 돼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한국어로 100, 2는 니고 100은 100였지. 읽어보면 니하크에다가 엔화 N 둘 다 같이 보면 명사니까 이름 조각이니까 뒤에 대수구나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 맛이 있어서 제가 조각 일본어라고 하는 겁니다. 조각들을 다 흐트려 놨다가 이거 배웠는데 하면서 합치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200엔 데스 하면 200엔이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0엔입니다. 어떻게 하죠?
1000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에는 제가 아까 달랐다고 말했죠. 이 만에는요, 이 1이 중요해요. 1만엔, 1만엔 플러스 데스. 1만엔 데스 해주시면 되고, 이게 10만 원이에요? 이게 만엔이에요? 할 때 1만엔 데스까? 라고 해서 칼을 넣어주시면 질문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알고 가시면 쉽게 기본적인 회화는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짧은 표현들 조금만 더 알고 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바로 그건 yes or no 그 표현이에요. 이 yes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hi 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그 추성훈 선수의 아기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가 옛날에 이거 먹을 사람 했을 때 하이 하고 대답해서 모든 한국인이 기억해버린 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 하이는 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 표현 이예는 아니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예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래가 100엔 데스까? 헐, 이게 100엔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점원이 하이 말한다거나 이에 말한다거나 이것만 알아두셔도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만엔인가요? 물어봤을 때 대답이 어떤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방금 전에 배운 표현들 사실 정말 많은데요, 이쿠라 데스카랑 같이 이어서 이 표현들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바로 이런 스크립트를 따라해 볼 겁니다. 일단 제가 점원이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코레 데스까? 이건가요? 물었을 때 여러분 맞아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는 그냥 네 해서 하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코레와 데스네 이건 말이죠 200엔 데스 200엔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어쨌든 오늘 배운 표현들이 정말 사소하지만 굉장히 재미를 주는 표현들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점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손님 역할을 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고레 데스까? 200엔 데스 계산을 하고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배운 표현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들을 다 섞어서 한번 이어서 말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여기 있는 한국어를 봐주시면서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모든 조각 외우지 않으셨더라도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겠죠? 그것만으로도 괜찮아요. 바디랭귀지를 일단 쓰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계속 저랑 이어가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제가 점원으로 할게요. 이라샤이마세. 저기요, 커피 하나 주세요. 저기요는 스미마센. 커피, 코히 한 개, 히토츠였죠. 주세요는 쿠다사이. 이걸 이제 이어서 말할 거예요. 스미마센, 코히, 히토츠, 쿠다사이. 이걸 조금 더 연습하셨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스미마센, 코히, 히토츠, 쿠다사이. 와, 스테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해야겠죠. 하이, 가시코마리마시다. 뽀뽀뽀뽀 빵 줬다 했을 때 궁금하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 카이센동 위에 있는 거 이쿠라 데스까? 그래서 이쿠라 데스까라고 저한테 물어봤다면 제가 이거 200엔에 팔고 싶으니까요, 200엔이라고 말할게요. 200엔 데스. 200엔 데스.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하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게 되는 거고, 저도 거기에 응답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뭐 괜찮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많은 표현들 배웠거든요. 정말 많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미 익숙했던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조금 참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단계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번 더 다 같이 발음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거, 저거, 그거, 어느 거 이렇게. 자, 고래, 서래, 아래, 노래 해서 이거 주세요, 고래. 저거 주세요, 아래. 그리고 그거 주세요, 소래. 그리고 어느 거예요? 노래 데스까?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숫자는 3개까지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토츠, 후다츠, 미츠. 그치만 여러분들이 더 일본인 틱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히토츠, 후다츠, 미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냥 숫자 셀 수도 있죠. 1, 2, 3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일본어로 숫자 처음 배울 때 중국어랑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1, 2,
산, 산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걸 잘 준비해놔야 돼요. 아니면 갑자기 이얼산이 나와요. 중국어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치니산을 외우는 거예요. 이치니산 그리고 백이 히야쿠 그리고 천이 센 그리고 만이 만. 근데 1만엔 하려면 이치마엔이 되어야 한다까지 우리 배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요구해야 되니까 쿠다사이 혹은 오네가이시마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부르거나 미안하거나 죄송하거나 감사할 때 일단은 스미마생 하시면 됩니다. 부를 때는 스미마생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죄송할 때 스미마생 하시면 되고 너무 고마웠는데 미안해서 어쩌나 싶을 때 스미마생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놔야 나중에 더 잘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시면 저처럼 오바를 하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을 물을 때 이쿠라 데스까? 까지 했었고 이게 진짜 만엔이 맞아요? 거래가 혼돈이 1만 엔 데스까? 라고 물었을 때 하이 혹은 이에 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는 겁니다. 와, 우리 첫 번째 파트 벌써 여기까지 넘어왔는데요. 우리는 오늘 네 번째 파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서야 두 번째 파트로 들어섰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요, 바로 기를 묻는 표현입니다. 그 기를 어떻게 물을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아까 전에 배운 표현을 조금만 더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것, 저것, 그것 있었잖아요. 거기 뒤에 있던 이 레를 바로 코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예외가 조금 있지만요. 오늘 읽어두면 나중에 혹시 뻥 하고 기억날지 모르니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먼저 여기는요. 이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고래였었죠. 레를 빼고 코를 넣어요. 그러면 코코가 돼요. 제가 일본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수학처럼 표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코레를 기억하자. 레를 빼고 플러스 코를 넣자. 그러면 코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머릿속에서 연산처럼 기억이 나게 돼요. 이어서 소코도 똑같아요. 거기라는 표현은 일단 그것을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소레였죠. 이 소레에다가 똑같이 같은 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 레를 빼야 되고 플러스 코를 넣어준다. 이어서 읽으면 소코 해서 거기라고 되는 겁니다. 이것도 누가 있는 곳? 알 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의미만 알아가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 두 표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일단 저기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 저것이라는 것으로 먼저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저것은 아래였었죠? 얘도 똑같이 레를 빼고 그 다음에 코를 넣어야 되는데 헨 데스요네. 조금 이상해요. 왜 헨 하냐? 이렇게 되면은 아코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아코라는 건 없어요. 이 사이에 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것까지 갑자기 낄끼빠빠를 못하고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아소코가 됩니다. 처음에는 외우기 힘들지만 이 발음이 은근 되게 독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에 한 5번 정도만 익혀주시면 생각보다 머릿속에 잘 남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기억해두는 겁니다. 코코, 아소코, 소코 이렇게요. 결국에는 이 코코라는 표현과 소코가 합쳐져서 아소코가 된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면 다음에 무조건 기억이 나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입으로 같이 표현해 가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디라는 표현도 똑같아요. 어떤 게 좋으세요? 아까 전에 했었죠. 노래였어요. 노래에도 도레에다가 마이너스 레 플러스 코를 붙입니다. 그것은 즉슨 도코가 돼요. 도코 데스까? 어디인가요? 바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또 연기를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길을 잃은 거예요. 저랑 같이 도쿄역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그때 학생분 저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할 때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코코가 도코 데스까?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여기 코코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 영상통화 중이잖아요. 여러분들 거기는 어디예요?
할 때 거기 두두두두두둑 소코다 소코와 도코 데스까? 이런 식으로 일단 입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기는 뭐예요? 저기는 밭인가요? 할 때 소코와 난 데스까? 저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스까만 붙이면 재미가 없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표현을 같이 가져가실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들 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금방 익히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표현은 바로 토이레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영어의 toilet를 토이레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너무 화장실이란 표현이 조금 거시기하네요 하시는 분들은 오테아라이라고 했던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표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왕초보로서 토이레만 알아도 반은 갑니다. 토이레 알았고요. 두 번째, 에키. 이건요,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면 내일 출근하실 때 혹은 내일 어딘가 가실 때 지하철을 타고 한번 들어보세요. 마모나쿠, 강나무 에키 데스. 강나무 에키 데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린 들을 수 있습니다. 에키 라는 표현, 약간 누군가 혼낼 때 예끼 하잖아요. 그 발음처럼 에키 계속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콤비니. 이것도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짧게 붙인 말이 됩니다. 이 콤비니는 사실 종류가 너무 많고 그 종류가 많은 만큼 읽는 법은 엄청 다양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콤비니 하나만 알면 해결이 됩니다. 콤비니와 도코 데스까? 편의점은 어디인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거라서요.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어서 이 네구치라는 표현 무조건 아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길을 찾는 상황뿐만 아니라 정말 사고가 났다거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가 났을 때 우리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네구치라는 표현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구치라는 표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시면 이 네구치라는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더 깊게 알고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해버리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질 것 같아요. 그냥 여기까지 네구치라는 표현만 기억을 해두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장음이 들어있다는 게 조금 특징이긴 하지만요. 그냥 엘리베이터 해도 못 알아듣진 않아요. 너무 억까해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을 입에 많이 익혀두고 창피하지 않고 뱉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익혀갈 것이냐? 문장을 조립하면서요. 문장을 어떻게 조립하냐? 우리 아까 전에 계속 배워왔던 조각들을 모아올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표현들부터 익혀갈 텐데요. 그 표현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화장실은 어디예요? 제가 가끔 말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돼요. 화장실, 바로 도일의 은느는 와가 됩니다. 사실 히라가나 제 영상을 보고 외워주신 분들이라면 이거 하예요 하시겠지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얘는 조사로 사용될 때 은는이라는 뜻으로 문장에 들어갈 땐 와라고 읽게 되는 독특한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도일에와 해서 화장실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어디? 도코였죠. 도코에다가 얘는 이름 조각, 명사이기 때문에 데스가 붙고 존댓말이자 질문이기 때문에 카가 들어갑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한번 읽어보시면요.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배웠다면 아까 전에 배운 그 다른 이름 조각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답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딱 두 가지만 끼워갈게요. 그게 뭐냐?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이거예요. 이것도 우리 아까 전에 배운 조각들을 쪼개서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자, 이쪽이라는 표현, 이, 그, 저 기억하시죠? 이것은 코로 시작했었어요. 그대로 들어옵니다. 뒤에가 조금 바뀔 뿐이에요. 고치라예요. 이거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짧게 이렇게 써보세요. 고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셔서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했을 때 답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엔간하면 이 두 가지 답변으로 들어올 거예요. 코치라 데스 혹은 코치 데스
이런 느낌으로요. 그래서 고치라 이쪽입니다. 한 가지 더 화장실이 조금 더 멀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더 익혀가고 싶은데요. 그 표현은 저를 사용해서 저기요 할 때 그 아를 사용해서 아치라입니다.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했을 때 아치라 데스 하면 화장실이 바로 앞은 아니고 저쪽에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은 정말 많이 사용되니까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아치라도 조금 어려워야 하시는 분들 코치랑 비슷하게 아치로 줄여서 말할 수도 있다는 거 지금 이거를 같이 활용해 보면서 머릿속에 익혀갈게요. 쭈또 하야이 데스까네? 조금 빠를까요? 혹시 빠르신 분들은 영상 속도를 낮추셔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급한가 봐요.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말하는 습관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네, 야떼미마스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 배운 표현처럼 일단 사람들한테 말을 걸 때는 쿠셔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스미마센 혹은 아노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물어볼 건데요. 첫 번째 표현 화장실로 물어볼게요. 화장실은 어디예요?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물었을 때 저쪽이에요. 어떻게 하죠? 아치라 데스. 조금 힘드시다면 이렇게 아치 데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역을 물어볼 때 고노에키와 강나무 데스 했던 것처럼 에키와 도코 데스까 그대로 넣으면 돼요. 아까 전에 이 표현 배우셨죠? 이 표현을 여기에 있는 화장실 이 부분에 에키를 넣어본다든지 다른 표현들을 넣어서 새로운 표현을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 배운 표현들이에요. 네, 역은 어디인가요? 에키와 도코 데스까? 스고이 데스. 그 다음에 저쪽이에요. 다시 한번 아치라 데스 혹은 아치 데스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콤비니와 도코 데스까? 너무 깜깜하고 콤비니가 안 보여요. 도와주세요 할 때 스미마센 콤비니와 도코 데스까? 이제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랬을 때 아마 찾아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치라 데스 이런 식으로 우린 대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고이 또 오모이마스. 그렇지만 한 개씩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조금 더 기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을 말 그대로 조각조각 합치고 쪼개서 이어가면서 상황별 표현들을 익혀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화장실 편입니다. 화장실 토이레 였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서 어디인가요? 라는 표현을 쓸 테니까 도코라는 표현도 일단 머릿속에 저장을 해두신 상태에서 한국어를 읽으면서 일본어를 하려고 일단 1단계로 노력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저기요. 아시죠? 스미마센. 화장실은 어디예요? 토이레와 도코 데스까? 스고이 데스. 그리고 저쪽이에요. 저기요 할 때 저기 아치라 데스. 아치라 데스. 엘리베이터의 도나리 데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나리라는 표현을 모르더라도 대충 엘리베이터의 주변이겠구나라는 느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눈치가 정말 좋은 한국인이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어서 역에 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역은 아까 뭐였죠? 에키 해서 이게 에키였습니다. 이 에키라는 표현에 도코라는 표현이 자주 들어갈 것 같고 어쩌고 치라, 아치라, 고치라 이런 걸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걸 머릿속에 일단 저장해둔 상태에서 조립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기요. 역은 어디예요? 스미마센, 에키와 도코 데스까? 이랬을 때 이쪽이에요. 직진이에요. 고치라 데스 하고 직진이라는 표현 마쓰그 데스 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우리가 원했던 표현 이쪽인지 저쪽인지는 알았기 때문에 먼다이 아리마센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네, 마지막은 역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면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2부가 끝이 나는데요. 2부는 아까 전에 배웠던 1부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표현은 누구에게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 고고, 그리고 거기 했을 때는 소고, 그리고 저기, 소고, 그리고 어디, 도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거리감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국어로 먼저 떠올린 다음에 그 한국어에 맞는 말을 말 그대로 그냥 끼워 넣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어, 일본어 어순이 같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 배웠던 표현 화장실 제일 중요하죠. 토이레, 그리고 역, 에키, 그리고 편의점, 콤비니, 스고이 데스. 그리고 그것이 어디인가요? 물을 때 이 뒤에 바로 붙이는 겁니다.
와 어디인가요? 도코데스까? 화장실이 어디인가요는 토이레와 도코데스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들었을 때도 아치라인지 고치라인지만 알면 괜찮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기 배웠던 표현 소코이 소를 가져와서 소치라도 있는데요.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눈치로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안 다룬 거예요. 일부러 이름 조각을 많이 생성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일 뿐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요 3번째 3부로 넘어왔습니다. 이 3부는요 사실 일본에 갔을 때 무조건 가야 되는 곳인 카페에서 쓸 표현들이 되겠는데요. 1부에서 물건 사기에 대한 표현을 배웠고요. 2부에서 길을 물어보는 표현을 배우셨었죠. 그럼 우리는 1, 2부에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3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운 표현들 중에서 문법적인 내용 거의 없었어요. 그냥 은느는 와다 이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왕초보 스킬 표현들은 그냥 문법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단어를 얹기만 하면 말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일단 카페에서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본식 발음에 친숙해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딱 주문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주문을 하신다 생각하셨을 땐 가장 중요한 게 따뜻한 거냐 차가운 거냐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 뜨거운 거 시키는 거 물론 괜찮지만 저는 얼죽아라서 얼어 죽어도 아이스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 이거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 아이스라는 쉬운 표현 먼저 가지고 갑니다. 아이스 하면은 차가운 얼음 아이스 영어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따뜻한 거 뜨거운 거를 요청할 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영어로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핫인데요. 이 핫이라는 표현이 우리 한국인 생각에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웃기게 하로 안 가고 호로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일본 발음으로 헛떠라고 해야 정확한 발음이 됩니다. 사실 이 발음이 한국, 일본 정말 다르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약간 예외적으로 발음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본어에 조금 거부감이 생기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 일본인 친구가 저를 보러 놀러 왔을 때 커피를 사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문을 해보겠대요. 한국어로 주세요를 할 수 있대요. 한참 기다렸다가 메뉴를 받았는데 제 친구는 정말 따뜻한 거를 먹고 싶어서 따뜻한 걸 주문했다고 했는데 웬걸 나온 걸 보니까 아이스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었냐 물어봤더니 그 점원한테 계속 말했대요. 호또 아메리카노 호또 아메리카노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호또라는 걸 직원분께서 놀랍게도 못 알아들으셨나 봐요. 정말 모르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호또라는 걸 몰라서 아이스를 그냥 주셨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영어 헛 그대로 했는데 왜 헛을 왜 못 알아듣냐. 한국인 입장에서 이 핫은 하수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의 차이가 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못 알아듣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핫으로 일본식 발음 하토를 해버린다 하면요 심장 이 하토도 되고 이 하토도 되기 때문에 조금 서로 이해하는 게 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서 따뜻한의 핫은 일본어로 톳이다. 약간 영국 발음처럼 톳 해주고 호토가 된다 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뭐すごい大事な話です.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문화적인 그런 영어 읽는 방법도 익혀가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 어찌저찌해서 핫 아이스 골라서 주문을 했다 쳤을 때 다음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매장에서 먹으실래요? 포장하실래요? 일단 매장 안이라는 표현이 바로 텐나이가 됩니다. 텐나이. 이 텐은요 원래 가게라는 뜻을 가져서 미세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텐은 간단하게 말하면 쿠시카츠 다나카 신주쿠 텐 아니면 쿠시카츠 다나카 하라주쿠 텐 해서 점포를 말할 때 뭐 하라주쿠 점 이럴 때 그 점을 말하는 게 이 텐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우리 한국어로 써보면 좋아요. 사실 한국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안내자예요. 내자인데 이거를 한국어를 뜯는 거예요. 이렇게 나 이 이렇게 이러면
여기 동그라미를 넣어주기만 하면 읽혀요. 일본어로 나이. 그쵸? 이렇게 억지로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텐나이 하면은 점네 이렇게만 해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포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기억해두면 조금 더 외우기 쉬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외우냐? 일단 앞에 있는 오는 그냥 공손한 표현으로 쓰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모치카에리. 오가 없어도 이해돼요. 근데 모치카에리, 모치라는 표현은요, 모츠라고 하는 잡다, 들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왔습니다. 카에리는 원래 카에르라고 해서 집에 가다라는 표현 혹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친구예요. 그래서 결국에 조금 풀어서 생각하면 잡고 원래 있던 곳으로 집에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포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기억하기 훨씬 수월해져요. 그리고 더불어서 모츠, 잡다라는 모츠랑 카에르, 돌아가다라는 표현 두 개를 더 외울 수 있다는 보너스 장점도 있기 때문에요. 같이 외워두면서 입으로 많이 말해볼 거예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테이크아웃도 그냥 영어 말 그대로 테이크아웃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를 활용해서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스 커피 하나 주세요. 우리 처음에 배웠던 표현들을 다시 굳이 가져왔어요. 네, 아이스는 아이스, 코히, 그리고 한 개, 히토츠, 어려우시면 이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세요는 쿠다사이. 조금 자연스럽게 읽어보실까요? 아이스 코히 히토츠 쿠다사이. 조금 더 스피드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스 코히 히토츠 쿠다사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필요 없는 발음, 필요한 발음이 나눠지게 될 거예요. 이걸 활용해서 조금 더 문장을 넓혀가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사이즈 무조건 말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었어요. 질문 공격이 싫으시다면 질문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합니다. 아이스 코히 어떤 사이즈? 전 주로 M 사이즈 많이 먹어요. M 사이즈 네 쿠다사이. 여기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 건 네인데요. 사실 오늘 지금까지 조사가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은는 으로 뜻하는 와, 그리고 네라고 하는 어디에서 혹은 무엇으로 라고 도구 혹은 수단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무언가로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대를 넣어주신다 라는 걸 하나 알고 가시면서 발음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이야 라고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코히 M 사이즈 네 쿠다사이. 이렇게 처음에는 조각이 아직 흩어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있는 구간에서 아예 끊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조립하는 시간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이스 코히 M 사이즈 대 쿠다사이. 이렇게 짧게 읽어주시는 걸로 하면서 한번 예문과 동시에 조금 더 현장감을 살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1부에서 배웠던 스미마생 그대로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마생 아이스 커피 하나 주세요. 어떻게 하죠? 아이스 코히 히토츠 쿠다사이. 아이스 코히 히토츠 쿠다사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M 사이즈 대 쿠다사이. M 사이즈로 주세요까지 말했다. 결제도 했다. 그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아, それでは 그럼요. 店内ですか? それとも 혹은 お持ち帰りですか?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店内인지 お持ち帰り인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조금 공손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네가이시마스를 꺼내오시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お持ち帰りでお願いします. 이것도 똑같이 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미는 뭐뭐로, 아까 M 사이즈로 했던 것처럼 똑같은 문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점내에서 먹을 거예요 라고 한다면 텐나이 데 오네가이시마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수단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잔을 받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오네가이시마스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데스만 붙이면 돼요. 왜냐? 텐나이 그리고 오모츠카에리 둘 다 이름 조각 명사이기 때문에 데스를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텐나이 데스까? それとも 오모츠카에리 데스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텐나이 데스, 오모츠카에리 데스 대답해 주셔도 정말 문제 없어요. 코레데 이 데스 이거로 정말 완벽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네, 이어서 이걸로 우리는 또 상황별 액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도 점원할 거예요. 이라샤이마세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기요, 아이스 커피 M 사이즈로
주세요. すみません. 아이스 코히 M 사이즈でください. 혹은 お願いします로 바꾸셔도 돼요. すみません. 아이스 코히 M 사이즈 대お願いします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 거예요. 텐나이 데스까? 오모치카이리 데스까?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봐주시면서 머릿속에 익히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대답을 해주실 텐데요. 포장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모치카이리 대お願いします 혹은 다 지우고 오모치카이리 데스 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시는 게 어렵다 하시면요. 그냥 현장에 가셔서 그 질문을 귀담아 듣고 그 질문 속에 있는 단어를 활용한다는 느낌으로 그 단어를 빼와서 내가 알고 있는 조각인 데스를 붙인다라는 개념으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바로 물어볼 테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답을 해주세요. 텐나이 데스까? 오모치카에리 데스까? 텐나이 데스, 오모치카에리 데스.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발음 그대로 뿜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데요.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돈 세는 표현들 기억하시죠? 이번에 300엔이 나왔는데요. 4는 100가 아니라 300으로 되게 됩니다. 이 예외 표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해드리는 걸로 하고 대충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해주시면 사이코 데스 완벽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파트로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세 번째 파트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해요 하고 제가 엄청 소리쳤던 호또. 일본에서 핫은 이 HOT라고 하는 표현은 한국어 발음으로는 핫이지만 일본어 발음으로는 톳 으로 발음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핫도 아니고 호또가 돼야 된다. 잘못해서 핫도도 아니고 핫도가 돼버리면 갑자기 심장을 요구할 수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호또 그리고 아이스 같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장 안이라는 뜻을 가진 정확하게 말하면 점내을 의미하는 텐나이 그리고 오모치카에리 이렇게 같이 외워주시면서 뒤에 내가 붙으면 무엇으로라는 뜻을 우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다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인사말만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집에 가도록 해요. 이미 집이실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깜바테 쿠다사이. 4부는요 정말 짧고 굵게 끝내도록 할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인사법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사실 저희 수업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고 이런 거 엄청 세세하게 알려드리곤 하지만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사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별인 거죠. 시간별 했을 때 아침 인사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거 아니에요. 일본어에서는 이게 아니라 오하요입니다. 근데 이 오가 묵음처럼 그냥 없어지는 것처럼 들리게 되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오하요 아니고 오하요 고자이마스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헷갈리지 않으려고 일부러 요를 좀 높이면서 강조해서 말하는 이런 습관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들께 잘 맞는 표현을 가져가기 위해서 발음을 여러 번 해보시고 억양도 나한테 맞는 걸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면 아침 인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 인사 곤니치와가 됩니다. 곤니치와 이거 점심이긴 하지만요. 정말 밖에 봤을 때 와 너무 어둡다 싶은 거 아니면 그냥 곤니치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정말 와 진짜 밤이다 싶을 때 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곤방와의 빵이 밤이에요. 그래서 곤방와 하면 밤의 인사가 된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시간별 인사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헤어질 때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꼭 하나 짚고 가고 싶었던 건 이 사요나라예요. 이 사요나라도 한국인들은 이렇게 씁니다. 사요나라. 하지만 원래 일본 발음은요 사요나라. 편하게 발음하려면 사요나라 해서 장음을 조금 섞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우리 사실 정말 쉽게 사요나라 사요나라 이렇게 하잖아요. 집 주변에 애기들 보면은 친구들끼리 사요나라 사요나라 하고 인사하고 가요. 근데 이 사요나라는 일본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면요 사요나라라는 건 결국엔 빠이빠이라는 느낌으로 쓰이긴 하지만 쓰이는 상황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쓰냐면요 일단 완전히 헤어질 때. 이게 어떤 거냐 남녀 사이에
헤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나 이제 너랑 못 사귀겠어. 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사요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헤어질 때 쓰는 표현. 그리고 혹은 친구들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정말 오래 못 볼 상황에 처했을 때 당분간 우리 못 보겠다 싶을 때 사요나라 비슷하게 손절해서 당분간 정말 안 보겠다. 인생에 더 이상 안 볼 수도 있겠다 싶을 때 사요나라. 그리고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뭐 영화에서 많이 말합니다. 사요나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결국에는 당분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쓰는 게 사요나라다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대신에 어떤 걸 말해? 라고 하실 텐데요. 그 대신에 말하는 게 그냥 감사 표현입니다. 도모 같은 표현도 사실 있지만요. 대표적인 건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혹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동년배의 친구거나 했을 때는 반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또 봐, 마다네, 마다네 이런 식으로 혹은 뭐 자네, 자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서 여행 가서는 역시 밥 먹고 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밥을 먹을 때는요. 이타다키마스 라고 합니다. 이 이타다키마스 은근 기억이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날까 생각을 해보면요. 잘 먹었습니다랑 헷갈려요. 잘 먹었습니다는 고치소 사마 데시다 라고 하는데요. 이 잘 먹겠습니다의 이타다키마스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 이타다키마스는 원래 이타다쿠, 받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요. 이거는 원래 모라우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모라우가 원래 받다라는 뜻을 가져요. 근데 받는데 조금 공손하게 말하고 싶을 때 존경 표현으로 이타다쿠를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 그래서 잘 먹겠습니다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받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이타다키마스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먹었는데 와 진짜 연사마, 카미사마, 히메사마다 너무 진짜 칸페키상 너무 완벽하시네요 할 때 그 진짜 무슨 사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고치소 사마 데시다 할 때 고치소 사마 데시다 기억이 안 나면 연사마, 카미사마, 히메사마 이런 걸 떠올리면서 진짜 나에게 있어서 왕 같은 나에게 왕자님 같은 분이네요. 이런 느낌으로 사마를 넣었다 생각을 해주시면서 고치소 사마 데시다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억지긴 하지만요.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말 간단한 거 몇 개만 남았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나왔던 부탁할 때 쓰는 표현 오네가이 시마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네가이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탁이라는 표현 그리고 합니다라는 시마스가 이어져서 나온 거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로 부탁드려요 할 때는 오늘 배운 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래 오네가이 시마스 이렇게 붙여서만 사용해 주셔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부탁할 때 사실 이 오네가이 시마스보다 쿠다사이를 더 기본형처럼 많이 쓰시는데요. 어떤 것도 틀리지 않아요. 둘 다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달라고 할 때 쿠다사이가 조금 더 일반적이고 조금 더 공손한 한국인으로서 말을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네가이 시마스 써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이쪽도 써봤다가 저쪽도 써봤다가 하면서 내 입에 잘 맞는 거 그냥 찾아가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사실 언어에 정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언어에 정답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정말 두 달에 돼요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정말 그런 한계를 남이 정한다는 게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일단은 깜바때 정말 열심히 해서 도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두 달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조금만 더 남았어요. 간단하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일과를 정리하면서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인사말들을 정말 하루 일과에 맞춰서 순서대로 써보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조금 드려볼 텐데요. 일단 아침 호텔에서 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원한테 오하요 고자이마스 하면 정말 웃는 얼굴로 대답해 주실 거예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럴 거예요. 제가 일본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 기분을 알거든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했을 때 오하요 고자이마스 나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다 하는 마음 정말 굴뚝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면 더 정중하게 잘 챙겨 주실 거예요. 점심에 식당에서 인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타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밥을 먹었는데 와 너무 맛있다. 진짜 나에게 있어서 배용준님 같은 연사마 데스 했을 때 고치소사마 데스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아, 저녁에 가게에 가서 무언가 계산했을 때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면 됩니다.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타네 또바 같은 거는 안 돼요. 그 대신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4부까지 컴백기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어려우셨다면 여러 번 그냥 흘려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표현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그리고 곤니치와 곤방와 시간적 표현과 이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그리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타다키마스, 고치소사마 데스, 오네가이시마스까지 다양한 인사법들을 간단하게 배워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1부의 물건 사기, 2부의 길묻기, 3부의 카페에서 주문하기, 마지막 4부 인사말까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긴 1시간 동안 일본에서 써야 되는 필수적인 용어들을 다 익힌 거예요. 이 표현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가서 물건 사시거나 길 묻거나 카페에서 계산할 때 마지막으로 인사까지 다 가능하겠죠? 물건 사실 땐 일단 코레 구다사이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길 물을 땐 도코 데스까? 카페에선 어쩌구 사이즈 네 구다사이 혹은 어쩌구 사이즈 네 오네가이시마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혹은 곤니치와 곤방와 이런 식으로요. 오늘 배운 패턴들이요 정말 많지만 자주자주 소리내서 많이 발음해 주시면서 공부하시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본 가셔서도 쉽게 뱉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나 히라가나 가타카나 모르는데 대충 이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싶으셨다면 오늘 배운 문장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소리내서 읽어보고 반복해보세요. 그러면서 나도 일본어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을 일단 무조건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러한 방법을 넘어서 진짜 현지인처럼 술술 말하는 실전 회화까지 궁금하시다면 제가 만든 일상 회화 마스터 강의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요. 한번 구경하러 오세요. 지금 선착순으로 수강료 전액 환불해드리는 영원 챌린지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강의로 공부하시는 것과 동시에 챌린지까지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일본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바이바이.